안녕하십니까. 심형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연구 주제의 제목은 중성자 광자 연계 1점 운동 모델 개발과 몬테칼로 고율치 계산을 통한 해당 모델의 동특성 인자 추정 방법론 개발입니다.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본 연구는 광핵 반응이란 물리현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광핵 반응은 광자가 핵자와 반응하여 핵자가 역이된 후에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양성자, 중성자 같은 입자를 방출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뉴트로닉스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중성자를 방출하는 포토뉴트론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스레시홀드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반응이고 반응이 대상이 되는 주요 원소로는 2.23맵의 역치를 가진 듀테륨과 1.67맵의 역치를 가진 베릴륨이 있습니다. 상용론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반응이고 중수 모델리터를 쓰는 캔두나 베릴륨 반사체를 쓰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반응입니다. 딜레이드 포토뉴트론의 생성 과정을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그림 왼쪽에 보이듯이 피션 프로덕트가 디케이하면서 발생하는 딜레이드 포톤이 리액터를 구성하는 원소와 포토뉴트론 반응을 일으켜 뉴트론이 생성됩니다. 딜레이 뉴트론은 알고 계시다시피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서가 붕괴하는 단일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사전 연구들에서는 통상적으로 딜레이드 포토뉴트론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딜레이드 포토뉴트론 프리커서가 붕괴하는 그런 단일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취급했습니다. 딜레이드 포토뉴트론 생성 과정은 딜레이 뉴트론이 디케이 타임보다 더 길기 때문에 딜레이 포토뉴트론이 다량 발생하는 원자로에서는 과도 상태 거동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사전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국 원자로의 동력학적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포인트 키네틱스 이퀘이션, 즉 pK가 사용되는데 이 pK상에서 딜레이 포토뉴트론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부분이 기존 연구들에는 밑에 보이는 4개의 수식을 사용했습니다. 1번은 중성자 앰플리튜드에 대한 방정식, 2번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서 덴시티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딜레이 포토뉴트론을 위해 추가된 텀들인데 그 형태를 보면 딜레이 뉴트론에 의한 텀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딜레이 뉴트론과 마찬가지로 딜레이 포토뉴트론 프리커서가 존재해서 이게 붕괴하는 단일 과정으로 딜레이드 포토뉴트론이 생성된다는 가정사항을 사용했고 이 대신 이 가정으로 생기는 바이어스를 보정하기 위해서 수식 3번에 보이는 갯마 pH와 같은 보정항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정항은 이제 이 pK를 사용해서 리액티비티 변화를 잘 맞추도록 실험적으로 결정되어 쓰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식적으로 이를 정확히 유도한 연구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았고 그 결과 자투프 박사의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투프 박사는 뉴트론과 포톤에 대한 트랜스포트 이케이션과 프리커스 덴시티 이케이션으로부터 출발해서 수식적으로 pK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도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도 과정 중에 포톤의 플럭스가 무한하다는 그런 근사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는 pK를 이루는 키네틱스 파라미터를 어조인트를 가중을 하여 구할 수 있고 이를 몬테칼로 계산을 통해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자투프 박사의 pK 최종 형태에서는 이 키네틱스 파라미터를 정의한 수식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상에서 부합되는 클리어한 피지컬 미닝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연구 목적과 스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전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무런 근사 없이 뉴트론과 포톤이 연기된 pK를 키네틱스 파라미터들이 몬테칼로 계산상에서 구해질 수 있는 수식적 정의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스콥으로는 먼저 뉴트론 포톤 연계 pK 유도, 다음으로 유도된 수식에서 키네틱스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한 몬테칼로 알고리즘의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키네틱스 모델을 적용한 과도 해석이 있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선 뉴트론 포톤 연계 pK의 유도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수식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식 5번부터 8번은 각각 뉴트론과 포톤의 트랜스포트 이케이션, 그리고 뉴트론과 포톤의 프리커서 덴시티 이케이션입니다. 서브 인덱스 n과 감마는 각각 뉴트론과 포톤에 대한 변수임을 의미하므로 phi n은 뉴트론 플럭스, phi 갬마는 포톤의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CI는 뉴트론의 프리커서 덴시티,
Pj는 포톤의 프리커서 덴시티입니다. 오퍼레이터 중 M은 로스 오퍼레이터, F는 피션 오퍼레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부터 8번 수식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수식적 정의는 오른쪽 9번부터 16번 수식과 같습니다. 각 텀에 대한 간단한 물리적 의미를 설명드리면 5번 수식의 M에는 뉴트론의 로스항입니다. FPN은 피션으로 인한 프롬프트 뉴트론 생성항입니다. U 겜마인 파이 겜마는 이제 포톤으로 인한 포톤 뉴트론 생성항입니다. 람다의 CN은 딜레이 뉴트론 생성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식 6번의 포톤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M 겜마는 포톤의 로스항입니다. FP 겜마 파이에는 피션으로 인한 프롬프트 감마의 생성입니다. 이것은 캡처 감마의 생성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딜레이드 포톤의 생성항입니다. 그리고 7번의 수식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딜레이 뉴턴 프리커서에 대한 덴시티에 대한 이퀘이션입니다. 거기에 대응돼서 8번 수식은 딜레이 포톤의 프리커서 덴시티 이퀘이션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이제 유도 과정에 간략한 요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식 6번에 있는 포톤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포톤 플럭스를 노이만실 솔루션 형태로 구합니다. 이를 수식 5번에 포톤 뉴트론 생성 텀에 포톤 플럭스 자리에 이 해를 대입하여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유도 과정을 거치면 포톤 플럭스의 포톤 뉴트론 오퍼레이터가 가해진 형태의 텀이 이제 뉴트론으로부터 생성된 포톤 소스 텀에 포톤 뉴트론 오퍼레이터가 가해진 형태로 대체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뉴트론과 포톤에 대한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포톤 플럭스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는 하나의 수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PK 유도 과정은 이제 컨벤션에 따라 뉴트론 어조인트를 양변에 가중하고 뉴트론 플럭스를 변수 분리하여 양변을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인 PK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수식 17번과 같은 형태의 뉴트론 포톤이 연계된 PK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변수 분리 어조인트 가중을 프리커스 덴시티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해주면 수식 18번과 19번이 얻어집니다. 최종 수식의 형태는 기존 연구들에서 딜레이드 포토뉴트론 프리커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사용하던 PK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때 각 텀들이 뉴트론 어조인트가 가중된 그런 정확한 수식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또한 저희가 주로 눈여겨보는 키네틱스 파라미터인 베타 이펙티브의 경우 기존의 딜레이 뉴트론이 차지하는 프랙션에 의한 텀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딜레이 포토뉴트론이 차지하는 프랙션에 대한 텀이 이와 같이 베타 감마 J라는 포뮬레이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표는 뉴트론만 고려했을 때와 포톤이 연계된 상황에서 수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수식 형태는 동일합니다. 다만 로스 오퍼레이터에 캡처 감모로부터 생성된 포토뉴트론 항이 추가되고, 피션 오퍼레이터에는 피션으로 생성된 포토뉴트론을 만들어낸 항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뉴트론 어조인트 플럭스의 의미 자체는 기존대로 알리 오메가에 있던 중성자 하나가 충분한 세대를 거듭한 후 만들어내는 피션 뉴트론 개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이펙티브의 정의를 보면 포토뉴트론을 고려한 경우 분모에 피션 포토뉴트론 항이 추가되고, 분자에 마찬가지로 딜레이드 포토뉴트론 항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 이펙티브를 구하는 몬테칼로 방법론은 현재 세대에 있던 피션 뉴트론과 피션 포토뉴트론이 여러 세대를 거듭한 후 만들어내는 중성자 전체 개수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현재 세대에 있던 딜레이 뉴트론과 딜레이 포토뉴트론이 여러 세대를 거듭한 후 만들어내는
피션 뉴트론의 개수, 이 비율이 바로 베타 이펙티브의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 해석을 수행한 문제인 RB 리액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RB 리액터 문제는 임계시설 검증 계산 문제 세트인 ICS-BP 문제들 중 하나로 2m 직경에 1.3m 정도 높이 중수 탱크에 80%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 봉들을 담가 놓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고농축 우라늄에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토뉴트론 효과를 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제 문제에 원래 컨트롤러드가 모델링 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도 해석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와 같이 컨트롤러드를 모델링했고 과도 해석 시나리오는 0초부터 시작해서 600초까지 갈 때 이제 1초에 컨트롤러드가 60cm 정도 깊이로 순간적으로 모두 삽입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했습니다. 먼저 과도 해석에 사용된 키네틱스 파라미터와 K 이펙티브 값을 계산하기 위한 아이겐밸류 계산 내용입니다. 메카드 아이겐밸류 계산 옵션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사용했고 계산 결과 올라드 아웃과 올라드 인에서 K 값은 이와 같이 계산되어 약 3650ppm의 음이 반응도가 삽입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네틱스 파라미터 계산 결과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제 포토뉴트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 결과와 같이 비교해 보았는데 포토뉴트론에 의해서 K 값은 약 67ppm 정도 증가했고 베타 값은 약 3.5%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이제 포토뉴트론을 생성시키는 데 기여한 119개의 핵종 중 가장 크게 기여한 10여 개의 핵종을 나열한 것으로 루비듐, 이리듐, 란타늄, 브로민 등이 속했습니다. PK상에서 딜레이 뉴트론은 6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딜레이 포토뉴트론은 따로 군을 나누지 않고 이 119개 핵종들이 단일 군을 이룬다고 취급하여 사용했습니다. 네, 과도 해석 결과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로서 이제 중수나 베일륨이 포함된 리액터에서의 실험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썼을 테지만 그런 실험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시간에 따른 있는 그대로의 모사 결과를 제공하는 타임 디펜던트 몬테칼로 계산을 통해서 레퍼런스 자료를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메카드의 타임 디펜던트 모듈에 아이겐밸류 모드와 마찬가지로 포토뉴트론과 관련된 기능들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딜레이 뉴트론의 그 적은 비율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스에 대한 프리커서 패밀리 개념과 프리커스의 강제 붕괴 알고리즘 등의 개념을 딜레이드 포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IB 리액터에서 얻어진 과도 해석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600초까지 시간에 따른 뉴트론 앰플리튜드를 노멀라이즈해서 나타낸 결과이고 이 검정색 선이 개발된 키네틱스 모델 및 PK를 사용했을 때 결과, 그리고 빨간색 선이 메카드 TD 결과입니다. PK 결과가 TD 결과를 아주 잘 따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파란 선은 포토뉴트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포토뉴트론에 의한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뉴트론 포톤이 연계된 PK가 아무런 근사 없이 PK상의 키네틱스 파라미터가 몬테칼로 아이겐밸류 계산상의 물리적 의미와 부합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PK에서의 키네틱스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는 몬테칼로 방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뉴트론과 포톤이 연계된 트랜스포트 캘큘레이션을 메카드의 아이겐밸류 계산과 타임 디펜던트 모듈에서 모두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된 키네틱스 모델의 과도 해석의 적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